재수술은 쉽지 않다. 또 하면 뒤집어지니까 평생 한 번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의사 선생님들도 하안검 수술을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오신 환자분한테도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냥 가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 이거죠. 지금 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제가 하는 방식이 그렇지만 피부를 많이 잘라서 모양을 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내냐면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하안검 수술은 재수술이 불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하안검 수술을 예전에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데요. 보통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하안검 수술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하안검 수술을 또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안검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하안검 수술은 평생 한 번밖에 못한다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안검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또 하안검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안검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들은 예전에 간단한 방식의 하안검 수술, 피부 늘어진 것만 조금 자르고 불룩한 지방만 조금 제거했던 이런 방식의 하안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눈밑 지방을 재배치를 하고 외양각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하안검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안검 수술을 받고 나더라도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노화에 의해서 눈밑은 또 처지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60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20년 전에 하안검을 하신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예전에 지금 우리가 결막을 통해서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막 발달하기 전에는 눈밑 수술한다 그러면 그냥 젊은 나이에서도 그냥 피부 절개를 해서 지방을 제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수술이 저는 지방만 제거했어요 이랬는데 보면 겉으로 피부 절개가 되어 있고 결국 피부 절개에서 지방을 뺀다는 게 하안검 수술이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젊을 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한 50대, 60대 돼서 오셨는데 자기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하안검이 재수술이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자기는 하안검을 한 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많이 하시는 거는 하안검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재수술이 힘들다. 이렇게들 많이 하세요. 왜 힘드냐? 하안검을 하고 나면 또 재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눈밑이 뒤집어질 수 있다. 보통 이렇게들 알고 계세요. 사실 하안검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눈밑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예요? 뒤집어지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했는데 또 하면 뒤집어지니까 안 된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예전 방식의 하안검에서 적용됐던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 방식은 피부를 제거를 해서 피부를 잘라내서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피부가 좀 이렇게 약간 살짝 당겨지듯이 펴지는 정도까지 피부를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부가 상당히 제거가 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을 빼면 빼기 전보다 피부는 더 남으니까 좀 더 제거할 양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피부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쫙 당겨져서 펴지는 이런 느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시간이 지난다 그래도 피부가 막 엄청 늘어나기는 힘들어요. 그 상태가 살짝 처지거나 아니면 위에 있던 게 약간 늘어지거나 이런 정도는 되지만 피부가 막 늘어나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수술을 했던 경우에 또 그런 방식으로 재수술을 하려면 쉽지 않죠. 이미 피부를 많이 잘랐는데 거기서 또 많이 잘라가지고 효과를 본다는 거는 사실 뒤집힐 가능성이 진짜 높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재수술은 쉽지 않다. 또 하면 뒤집어지니까 평생 한 번밖에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의사 선생님들도 하안검 수술은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오신 환자분한테도 한 번밖에 못하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 이거죠. 지금 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왜냐?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하는 방식이 그렇지만 피부를 많이 잘라서 모양을 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내냐면 처져 있는 거를 끌어올려서 당기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를 당겨서 효과를 내는 쪽이에요.
불룩한 지방은 밑으로 펼치고, 그러니까 수프 리프트라고 해서 이 고랑의 밑에 있는 깊은 층에 있는 지방을 끌어올려서 약간 여기 밑으로 처져 있는 조직을 위로 당겨주고, 이렇게 근육, 안륜근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를 뒤쪽으로 당겨서 펴주고, 이게 외양각 고정이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눈밑 모양을 좋게 하기 때문에 사실 피부를 잘라내는 양은 정말 드물어요. 처음 수술을 하시는 분도 거의 1mm에서 2mm밖에 안 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술할 때는. 그런데도 모양이 달라지고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안검 하는 수술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예전 방식으로 그렇게 수술을 하셨던 분에서 노화가 생기면서 처지고 늘어진 경우에 재수술을 하더라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피부를 많이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늘어진 이런 경우에 오히려 밑에 걸 당겨주고 펴주니까 피부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피부를 잘라내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도 눈밑 모양이 많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늘어진 경우를 올려주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방식으로 하안검 재수술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종종 하안검 재수술을 해요. 그리고 경과를 보는데 사실 외반이 생기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거의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하안검 재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환자분 선별을 잘해야 돼요. 눈밑 모양 자체가 어느 정도 구축이 좀 있는, 이렇게 밑으로 당겨져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피부의 여유가 굉장히 모자른 이런 분들은 사실 재수술을 잘 안 하죠, 처음부터. 근데 좀 여유가 있고 눈밑 조직이 부드럽고 또 눈꺼풀, 밑에 눈꺼풀을 위로 이렇게 올렸는데도 되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그리고 처짐이 좀 있으면서 이렇게 잘 늘어나고 이러는 분은 사실 재수술이지만 거의 눈밑 상태는 그냥 처음 수술과 비슷한 정도로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도 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의 선별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안검 외반의 가능성이 좀 있으신 분들 같으면 말씀드려요.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봐서 부드럽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재수술을 하셔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도 처음 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냐?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이게 흉 조직을 다시 한번 열고 또 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오그라드는 정도가 조금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정도도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전에 유착이 돼 있는 이런 흉 조직을 아주 잘 풀어주기만 한다면 그 다음번에 구축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안검 재수술은 조금 더 많은 공이 들어가요, 처음 하는 것보다. 일단 이 조직을 박리하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이게 막 뭉쳐 있거든요. 뭉쳐 있는 거를 원래 있는 구조대로 다시 하나하나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그 흉 조직이 없으니까 처음에 피부를 열고 근육을 열고 들어가서 어떤 지방층을 분리하고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쉽게 금방금방 돼요. 조금만 해도 쭉쭉쭉쭉 잘 벌어지거든요. 근데 하안검 재수술의 경우에는 박리 과정이 최소 2~3배는 더 걸려요, 처음 하는 거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박리가. 그래서 원래 있는 이 근육층, 지방층 이런 거를 잘 분리하는 게 사실 이전 수술에 의해서 다 뭉쳐있고 들러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원래 있는 구조대로 다시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재수술이 어렵다는 거는 이렇게 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다 잘 풀어놓기만 하면 그 다음 하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 과정들, 재배치를 한다든지 수프 리프팅을 해서 올린다든지 외양을 고정하는 이 과정들은 이미 다 잘 풀어놨기 때문에 처음 하는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거를 푸는 과정이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잘만 풀어놓는다면 어떤 하안검 재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안검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너무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세요, 자기 눈 밑에 대해서. 근데 제가 보면 좋아질 수 있는 상태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정도면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진짜 하고 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고 환자분도 만족하시고 이러면 사실 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하안검 재수술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분한테서 이거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기쁨이 크죠. 거의 막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두 다 된다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부드럽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만져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눈밑을 이렇게 좀 만져보고 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보고, 근데 그냥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 눈밑이 뭐 이렇게 당겨보고 이런데 굉장히 부드럽다, 이런 분들은 그럼 나도 하안검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하안검 재수술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진짜 궁금하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밑을 개선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안검을 했던 분한테서도 하안검 재수술이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많이 안 자르면서 이제 모양을 좋게 하는 경우는 좀 처지더라도 피부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재수술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많이 잘라내 버리면,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자른 경우면 여유분이 너무 없으면 조직이 설사 부드럽더라도 권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인데, 눈밑 모양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평평하지 않거든요. 애교살이 이렇게 있고 애교살이 약간 나왔다가 밑에가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그 고랑 부분이 약간 나오는 이런 곡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눈밑부터 이 눈물 고랑이 있는 앞광대까지 같은 위치를 볼 때 이게 직선이랑 곡선은 어때요? 길이가, 거리가. 직선은 여기서 직선이니까 짧잖아요. 근데 이 같은 이 위치라도 이게 곡선으로 가려면 거리가 길어진단 말이에요. 거리가 길다는 거는 피부가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피부를 내가 전혀 안 자르고 이거를 다시 애교살을 살리면서 곡선 모양으로 만들려면, 이게 직선의 피부인 경우에는 이게 곡선으로 만들면 이게 모자라지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재수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피부가 너무 여유가 없으면. 근데 물론 이 상태에서 좀 피부의 여유를 살리기 위해서 이 수프 리프팅을 통해서 밑에를 좀 올려주면 위쪽에 약간 피부가 여유가 생기죠. 밑에 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써서 이 피부 여유를 만들어서 재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같으면 이 수프가 밑으로 처진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수프가 거의 안 처져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올려요? 그러면 그런 상태면 여유를 만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개별 상태를 잘 보긴 해야 되는데, 결국은 피부가 모자랄수록 재수술은 쉽지는 않다. 근데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수프 리프팅을 통해서 밑에 있는 조직을 끌어올려 주다 보면 피부가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걸 통해서 직선, 이렇게 평평했던 눈밑을 좀 곡선으로 어느 정도 만들면서 모양을 잡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지금까지 하안검 재수술은 불가능한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